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가 5절에 나와 있는 급탕설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탕설비 지문에 양가로 2번에 가면 급탕 공급 방식은 제가 개별식과 중앙식에 대해서 급탕설비 내용을 정리합니다. 일단 여기는 급탕 공급 방식에서 급탕법 하게 되면서 급탕법 하게 되면 저희가 개별식하고 중앙식이다 그래서 급탕법은 해서 급탕법은 이제 보시면 제가 크게 두 가지 해서 개별식 그 다음에 중앙식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별식은 저희가 세 가지, 중앙식은 제가 보시면 두 가지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개별식의 셋, 중앙식의 둘은 여기는 아직까지 실무 쪽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일단 정리해 본다면 양가로 2번에 가면 제가 개별식은 일단 1번의 즉시 탕비기와 2번의 저탕형 탕비기, 3번의 기수 혼합식이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개별식 급탕 공급 방식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 1번에 제가 즉시 탕비기에서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지문 2번에 지문 니은 근데 가열 온도는 제가 60에서 한 70도씨 정도의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즉시 탕비기 하나.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저탕형 탕비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지문에 니은하고 디귿번 정도 체크해서 여기는 지문 니은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100도씨에 가까운 온수를 저탕형 탕비는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과 디귿 저탕존에 보면 설치되는 장치다 그래서 보시면 표현은 자동 온도 조절기하고 저희가 서모스탯에서 두 가지 해서 니은과 디귿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기수 혼합식 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는 지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니은하고 디귿 정도에서 열 효율은 100%이지만 해서 소음이 심한 단점이 있더라. 그러나 그와 같은 소음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디귿번에 나와 있는 스트림 사이렌서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수 혼합식의 여기도 마찬가지 니은하고 디귿번 정도 해서 저희가 개별식은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에 따른 세 가지 개별식에 관한 특징 잠깐 봐두시고 저는 이 중에서 중앙식만 좀 잠깐 여기도 이제 보시면 빈도는 아직도 나오는 부분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는 중앙식에 따른 두 가지 중앙식 급탕법 중에서 이제 보시면 1번에 직접 가열식, 2번에 이제 간접 가열식이다 그래서 여기 중앙식인의 두 가지 분류 중에 하나인 지금 나와 있는 저희가 직접 가열식과 그 다음에 간접 가열식에 따른 두 가지 제가 급탕법 중에 중앙식에 따른 두 가지를 잠깐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여기는 지문 1번의 기억에서부터 시옷에 따른 것은 직접 가열식, 그 다음에 2번에 여기 이제 간접 가열식에 따른 건 기억에서부터 제가 비읍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직접하고 간접까지 일단 비교할 부분을 일단 여기 이제 보시면 열 효율 면에 봤을 때 그래서 열 효율 면에 봤을 때 열 효율이 일단은 먼저 높다 낮다 잠깐 본다면 여기 직접 가열식은 열 효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 간접 가열식은 열 효율이 낮습니다. 여기는 직접 보일러에 데핀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 열 효율면에 있어서는 간접 가열식은 여기는 저탕존에 있는 이 저탕조에서 저희가 온수나 증기, 열을 뺏어서 물을 데피다 보니까 열 효율면은 어디가 여기 간접 가열식보다는 직접 가열식이 훨씬 좋더라 해서 첫 번째 열 효율면, 그 다음에 스케일. 이제 스케일을 하게 되면 여기는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내에 스케일의 어떤 발생 유무를 가지고 물었을 때 일단 스케일이 많이 발생한다, 적게 발생한다 해서 봤을 때 이 스케일의 발생 유무는 어디가 직접 가열식의 스케일이 저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면에 간접 가열식은 스케일 발생이 적습니다 해서 여기는 스케일 발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은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필요 개수의 물을 공급한다. 물을 공급하면 그 물이
공급했던 양만큼의 이 새로운 물이 계속 이 보일러 내로 냉수가 공급되다 보니까 당연히 물속에 있는 그런 금속 찌꺼기 같은 게 이 보일러에 많이 낄 수 있다. 그러나 저탕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이 필요하게 사용했던 만큼의 물을 여기는 어디에서 여기는 저탕조로 물이 공급하다 보니까 보일러 내에 어떤 스케일 유물을 가지고 물을 쓸 때는 직접 가열식이 많이 간접 가열식이 저희가 적게 발생한다 하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하고는 하나 더 연관해서 보니까 그러면 보일러 내의 압력 그러면 보일러 내의 압력은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 내압은 여기는 고압이 필요한 반면에 여기는 저희가 저압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직접 가열식은 그 데핀 온수를 밀어 올려야 하다 보니까 압이 높아야 되지만 여기 말하는 이 보일러 하는 역할은 단순히 그 물을 필요 개수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저탕조를 다시 순환시켜서 이 보일러로 물을 다시 이 되돌리는 역할하다 보니까 굳이 압은 높을 필요 없다 그래서 압력은 고압하고 저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하나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요것까지만 좀 잠깐 정리해 볼까요? 가열 코일이요. 뭐 가열 코일이란 게 일단 여기 직접 가열식은 필요 없지만 간접 가열식은 저탕조 내의 가열 코일을 통해서 온수나 증기를 보내서 그 열을 뺏어서 물을 대표하다 보니 가열 코일이 필요 없는 것은 직접, 필요한 것은 간접 가열식이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직접하고 간접에 관련된 저희가 보면 네 가지 정도에서 지금 먼저 나와 있는 열 효율과 스케일과 압력과 가열 코일에 따른 이 네 가지 정도만 정리해도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식 일단 제가 교재를 통해서 한 각각 하나 내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면 중앙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과 간접에 따른 이 각각 다른 네 가지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보면 첫 번째 열 효율 스케일과 압력 정도에서 여기 네 가지 중에 제가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열 효율에 관한 부분 보일러 내의 스케일에 관한 부분 보일러 내의 압력에 관한 한 세 가지 정도는 보시면 이 중앙식 급당법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 우측에 있는 부분 양가 저희가 지문의 4번입니다. 4번. 여기 이제 양가로 4번 급탕 공급 방식에 따른 부분을 일단 저희가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이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급탕법하고 급탕 공급 방식이다. 그래서 이 지문입니다. 자, 급탕 공급 방식은 일단은 여기는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실무 쪽에서 한 두 번 정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탕 공급 방식은 여기 보시면 올라가면서 공급한다. 즉, 이 데핀, 이 뜨거운 물을 올라가면서 공급하는 것을 저희가 상향식 급탕 공급 방식이라 하고요. 자, 이 데핀물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공급합니다. 그걸 저희가 하향식 급탕 공급 방식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급탕 공급 방식은 첫 번째 올라가면 공급합니다. 상향식. 올라갔다 내려오면 공급합니다. 하향식에서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급탕 공급 방식은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 2번의 기억은 각각 그 공급하는 경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시험을 물어본 것은 각각 양가로 1번의 기억, 동그라미 1번의 기억,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상향식, 하향식에 따라서 그 배관의 구배를 저희가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급탕 공급 방식 하게 되면 일단 여긴 이르게 구배라고 한 것을 일단은 보면 관을 저희가 세 가지를 보자. 그래서 이제 구배는 세 가지 관의 구배에서 첫 지문은 이렇게 세 가지 관의 구배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따른 이 세 가지 관의 구배를 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 저희가 급탕 수평 주간에서 자, 급탕 수평 주간의 구배는 하나, 그 다음 2번은 필요계에서 공급하는 급탕관은, 그 다음에 필요계에서의 물을 공급하던 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다시 보일러 또는 저탕조로 되돌리는 관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복귀관, 복귀관 또는 저희가 반탕관에서 관은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에 따른 이 세 가지 관에 따른 1, 2, 3번에 따른 세 가지 관에 따른 배관의 구배더라. 그래서
시험은 이 세 가지 관에 따른 배관의 구배를 가지고 지문을 바꾼다. 그래서 배관의 구배가 선상향 구배인지 또는 선하향 구배인지 해서 시험을 물어보는데, 시험이냐 물어보면 요 한 끝입니다. 한 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면, 자, 상하, 여기서 보시면 지문을 바꾸는 건 이 상과 하를, 시험은 선상향 구배, 선하향 구배인데 상과 하 위치를 바꾸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급탕 수평 주간이 상향 하향이냐에 따라서 배관의 구배가 다르는데, 그게 상인 경우도 있고 하인 경우도 있는데 이 상과 하를 바꿔서 물어보더라. 그래서 일단은 1번, 2번에 따른 두 가지 급탕 공급 방식에 따른 1, 2, 3에 따른 세 가지 관의 구배에 구배가 선상향인지 선하향 구배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하시는 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관련된 지문은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 2번에 니은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저희가 상향식. 자, 상향식 급탕 공급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상향식은 이거는 올라가면서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겠네. 보일러. 보일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저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 보일러에서 일단 뜨거운 물을 대표할 때 이거를 올라가는 상향식에 됐을 때 일단 여기는 그 뜨거운 물을 나눠주는 이게 지금 여기는 여기 이 번호로 표시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말은 1번, 2번, 3번은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이다 해서 배관의 구별을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1번이 지금 1번이 여기 보면 이 급탕 수평 주간의 구배는 선상향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물을 나누어 뒀다면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공급한다. 필요 개소로 들어갔다. 이 관이 저희가 동그라미 2번에 이게 지금 저희가 급탕관이다. 그래서 급탕관의 구배도 저희가 선상향이네요. 자, 그러면 자, 필요 개수에 물을 보내서 그 물을 뽑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을 쓰지 않으면 다시 그 물이 보일러 또는 저탕조로 되돌리는 그 관을 복기관, 반탕관, 환수관, 등 순환관, 이름 여러 가지입니다만 이제 지문에 등장을 했던 것은 복기관 또는 반탕관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같은 의미에 있다는 거 저희가 환수관 또는 순환관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기준은 복기관 또는 반탕관으로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다시 보일러 또는 저탕조로 되돌 이 관이 몇 번? 이게 지금 3번입니다. 그러면 이 복기관 반탕관의 구배는 이건 어떻게 하면 여기는 저희가 선하향이다. 그래서 요 배관의 구배에 따라서 이게 보일러나 저탕도로 되돌아옵니다라고 했을 때 보니까, 그럼 일단은 급탕 공급 방식의 상향식은 1번은 선상향, 2번은 선상향, 3번은 선하향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하를 서로 바꾸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상향식 급탕 공급 방식에 따른 1, 2, 3번에 따른 세 가지 관의 구배고요. 자, 그 다음에 하향식. 하향식은 일단 이 대핏물을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오면서 필요 개수의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일러가 있습니다 해서 일단 보일러네요. 그래서 보일러입니다. 자, 보일러가 있으면 자, 물을 데펴서 이 물을 끌어올립니다 해서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여기서 이제 물을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게 1번이 급탕 수평지관이라고 말씀드렸고 요 관의 구배는 저희가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수직관을 통해 내려가면서 공급합니다 했을 때 이제 보면 그 중에 이게 이 관이 필요 개수에 더 들어가 공급하는 관, 이게 공급관. 이 관의 구배도 저희가 선하향입니다. 자, 그러면 선하향 구배로 공급관이 들어갔다는 필요 개수 물을 뽑아 쓰네요, 뽑아 쓰지 않네요. 그래서 그 사용하지 않는 물을 다시 되돌린 이 관이 이게 3번입니다라고 해서 이 관의 구배는 이게 보면 선하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 또는 저탕도 되돌아갑니다라고 했을 때, 자, 관의 구배는 지금 보면 1번, 2번, 3번에 따라서 관의 구배가 다르는데 1번은, 2번은, 3번은 해서 일단은 여기 이 하향식 이 하향식 급탕 공급 방식에 있어서 1번, 2번, 1, 2, 3번에 따른 건 다 구배가 어떻게 돼요?
하하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배관의 구배는 지금 양가로 4번, 1번, 2번의 상향식 또는 하향 식에 따라서 이 1, 2, 3번에 따른 세 가지 관의 구배는 정리를 좀 잘 하셔서 눈에 한번 익혀 놓으시면 돼요. 굳이 외우려고 하실 건 없고요. 공급경도 그대로 나눠주네요. 선상향 올라가면서 피력에 들어가네요. 공급 내려오네요. 그 다음에 하향식은 세 가지 관에 모두가 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구배는 하향 구배로 해서 이 보일러든 저든 되돌림에서 해서 모두가 다 1번, 2번, 3번 모두가 다 선 하향 구배입니다 해서 지문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급탕 공급 방식의 배관의 구배는 좀 정리를 꼭 해두시고요. 자, 급탕 배관의 양가로 1번에 보면 단관식과 제가 복관식. 단관식은 되게 쉽게 단관식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여기는 단관식은 쉽게 개별 난방 단관식입니다. 단관식과 저희가 복관식인데 단관식은 쉽게 이거죠.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에 물을 데폈어요. 네. 그러면 필요해서 물을 보낸가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뜨거운 물을 보냈습니까? 네. 여기 무슨 관만 있다. 여기는 공급관이죠. 필요해서 뭐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무슨 관만? 공급관만 있다. 그래서 개별 난방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이 개별 난방이라면 이때 보일러에서 데핀 물을 뭐 저희가 욕실이나 어떤 저희가 이 주방에 이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무슨 물이 나오냐 그래서 예를 들어 샤워하려고 보일러를 돌렸어요. 가동하고 나서 저희가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는 무슨 물이 나옵니까? 이와 같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샤워를 끝냈어요. 샤워를 끝내고 이제 여기 보일러를 전원을 껐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끄게 되면 이 보일러 내에 있는 이 뜨거운 물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슨 물로 이게 지금 이게 일정 시간이 이게 차가운 물로 이게 바뀌어 버리죠. 차가운 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1시간 정도 있다가 보일러를 다시 가동해서 샤워하려고 아니면 씻으려고 물을 틀었더니 그러면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이 단관식 경우는 처음 보일러를 돌리고 나서 이 수전을 즉 이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무슨 물이 나옵니까? 처음에는 이와 같이 찬물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찬물 여기는 이 배관 내 여기 고여 있었던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 관이 어떻게 돼요? 이 뜨거운 물이 식어가지고 일단 그게 온수가 뭘로 바뀌었다? 냉수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보일러를 이와 같이 가동을 해서 이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는 이 배관 내에 고여 있었던 찬물이 다 빠진 이후에 뭐 하더라? 저희가 온수가 나오더라. 그와 같은 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관식은 이관식 또는 순환식이다. 그래서 관이 하나가 아니라 관이 두 개더라. 그래서 단관식은 공급관 하나만 있는데 복관식은 저희가 공급관도 있고 그 물을 다시 사용하자 다시 그를 보일러로 되돌리는 순환관 이름은 여러 가지 순환관, 반탄관, 환수관에서 이와 같이 순환관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 이 공급관의 경우는 보일러를 가동한다면 공급관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해서 물을 뽑아 쓰지 않는다면 다시 그 물을 이래가 보일러나 저탕 되돌리는 무슨 관이 있다? 순환관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 복관식에는 관이 공급관도 있고 되돌리는 관, 순환관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복관식인 경우는 이 배관에 항상 어떤 물이 계속해서 온수가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내가 사용하던 않던 간에 계속 이 관을 통해서 뜨거운 물이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 복관식은 돈이 공급관이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순환관까지 하나가 더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관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왜 그러나요? 그래서 여기는 즉시 온수 공급이다. 그래서 즉시 온수 공급이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계속 뜨거운 물이 순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수전을 열자마자 무슨 물이 나와요? 온수를 바로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돈은 좀 여기 순환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 시설비 또는 설비비는 비싸지만 왜 합니까? 해서 복관식을 왜 하냐라는 질문을 물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즉시
온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일단 양가로 1번의 당관식, 2번의 복관식인데 복관식은 이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디귿, 온수의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물었고요. 어떤 이 배관, 당관식과 그러면 당관식은 어느 경우 복관식 어느 게 할 거냐 그래서 만약 이론상으로 물어본다면 해서 이제 보면 15m입니다. 그래서 그 배관의 길이가 15m 이하의 경우라면 당관식을 15m 저희가 이상 또는 초과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배관의 길이 15m 기점으로 해서 15m 이하 또는 이상이라 했을 때 15m 이하면 저희가 당관식을 복관식이면 저희가 15m 이상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를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일단 2번. 일단 이렇게 그 배관 방식은 1번의 당관식과 복관식 하나 정리했고요. 순환 방식은 1번의 중력 순환식과 그리고 2번의 강제 순환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순환 방식은 여기서는 지금 보면 순환 방식은 여기 복관식입니다. 복관식에서 순환 방식인데 지금 복관식에서 순환 방식은 뭐예요? 그 물을 사용하던 이 물을 다시 보일러로 또는 저탕도로 되돌렸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여기 공급관도 있고 이게 환수관, 순환관, 반탄관, 순환관으로 적었으니까 일단 저희가 순환관으로 한번 적어서 그러면 저희가 공급관도 있고 순환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관을 통해 갔던 물을 사용하려면 다시 보일러로 되돌리는 이 순환관을 어떻게 보일러로 되돌릴 거냐 그래서 여기는 보면 1번의 중력순환식입니다. 간단히 여기만 보죠. 여기는 중력순환 방식이고 그 다음에 강제순환 방식입니다라고 강제순환 방식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일단 이 순환관, 이 보일러 또는 저탕 들어간 이 순환관 여기 중력순환식이라는 건 요거는 개념 일단은 높이 차에 의해서 되돌리겠다. 그러면 이 순환관 또는 이 순환관은 뭐보다는 보일러나 저탕조보다는 이 높이가 위쪽에 있어야 이게 이 보일러 또는 저탕조로 가겠죠. 그래서 중력순환식은 그 관의 높이를 뭐보다는 이 보일러 또는 순환관보다는 보일러 또는 저탕조보다는 위쪽에 해야 이 관이 자연적으로 해서 높이차를 이용해서 어디로 순환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력순환식이고요. 강제순환식이란 건 여기 사용하자면 이 순환관의 물이 이 되돌아올 때 그 되돌아온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당기겠다. 근데 끌어당겨서 이거를 이 보일러 또는 저탕도로 들어오게 하겠다가 강제순환식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보실 것은 지문에 일단 중력순환식은 이제 그래 하나 봐주시고 지문 2번에 강제순환식은 이제 보시면 2번에 순환관 말단에 급탕 순환 펌프를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보면 설비는 이제 주로 대규모 설비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 순환관의 이 되돌아간 이 순환관의 마지막 부분 여기다 뭘 설치한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펌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펌프를 설치해서 이 급탕 순환 펌프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환관을 통해 들어오는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당겨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순환관의 경우는 구배는 뭐보다는 방금 봤던 이 중력 순환식보다는 구배는 조금 뭐예요? 구배는 보일러 저탕도와 같은 위치 상에 있어도 뭐를 통해서 이 순환관 말단에 설치된 이 급탕 순환 펌프를 가동해서 물을 끌어올 수 있다 보니까 배관의 구배는 이론상으로 중력순환식이 150분의 1 정도라면 강제순환식은 배관의 구배가 200분의 1 정도 구배로 조금 구배가 완만합니다라고 하나를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부분들.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순환 방식에서 양가로 2번 광경 공기 빼기 한번 읽어보시고 배관의 신축 이음새 한번 보죠. 신축 이음새. 신축이음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급탕관에 뜨거운 물이 계속 24시간 계속 가는 거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 배관이 팽창했다가 뜨거운 물이 지나가자면 다시 줄었다가 배관이 늘고 주는 배관이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 배관이 늘었다 그러면 줄었다 이 늘고 주는 것을 흡수하는 건 뭐래 이거를 신축이음새라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5번에 이제 배관의 신축 등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2번의 기억에 신축 이음새의 종류는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스위블 조인트 신축 곡관 슬리브형 신축 이음새 벨로즈형 신축 이음새 볼 조인트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총 신축 이음새의 이 종류 신축 이음새는 보시면 그 종류 몇 가지 5가지의 신축 이음새가 있더라. 그래서 신축 이음새의 종류는 이거는 신축 이음새의 종류는 해서 5가지인데 이 5가지 신축 이음새의 종류는 그 각각 종류에 따른 특징을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쪽에서 보면 이 중에 다른 신축 이음새 종류 중에 이 중에 성격이 다른 성격인가 아예 여기 전혀 한번 실진자 보면 근래 출제했던 지문 중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저희가 슬로스 이음이다. 그래서 신축 이음새 종류는 이 중에 4가지에다가 하나 여기 슬로스 이음을 끼워 넣게 해서 이 중에 신축 이음새의 종류가 아닌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슬리브 이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슬로스 이음이 아닌 이 5가지 중에 여기 그 단순히 여기는 물어본다면 그 5가지 신축 이음 특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5가지 신축 이음 중에 4가지에다가 다른 뭐 엉뚱한 거 전혀 엉뚱한 거 아니면 전혀 이와 같이 뭐 이 슬로스 이음이라는 요 자체가 없죠. 그래서 슬로스란 건 슬로스 밸브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문 하나 가져와 뒤쪽에 뭐만 붙였어요? 이와 같이 이음을 붙여서 신축 이음새의 종류를 이렇게 놓으면 그 종류만 물어보는 거지 신축 이음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시험은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축 이음새는 그 특징은 물어보지 않고 단순히 뭐만 여기 종류 중에 성격 하나를 끼워 넣기 했을 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하나 정리해서 받으시고요. 자, 슬리브하고 보일러 용수. 자, 보일러 용수는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볼까요? 보일러 용수. 자, 일단은 여기에 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물이 들어가면 여기든 어느 형태든 간에 여기 보일러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을 요거를 저희가 보일러 용수다. 보일러 용수. 그럼 여기서 보일러 용수라는 건 이때 보일러에 공급된 이 물을 어떤 물을 여기다가 여기 보일러에 보낼 것이고 공급할 것이고 어떤 물은 공급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보일러 용수. 자, 보일러 용수는 일단은 제가 지문에 2가지를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일러 용수는 첫 번째, 용수를 물어보게 되면 2가지가 나와줘야 돼요. 2가지 뭐가 나오냐면 저희가 연수하고 저희가 경수입니다. 연수하고 경수인데 자, 그러면 보일러 연수로 연수하고 경수 중에 어떤 물은 가능하고 어떤 물은 어떤 물은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보일러 용수란 지문에 연수하고 경수를 주었을 때 경수는 되고 연수는 되고 경수는 저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수 O, 경수 X에서 OX가 됩니다. OX인데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연수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신다냐면 연수는 여러분이 수돗물이다. 경수는 지하수나 또는 샘물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문은 연수하고 경수를 물었을 때 ppm 그 탄산칼슘 함유량 이 탄산칼슘 함유량이 그 기준칙 이론상 정립된 이 탄산칼슘 함유량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연수는 저희가 90ppm 이하고요. 여기 경수는 저희가 110pp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연수 경수는 여러분이 2가지를 좀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봤던 대로 보일러 용수로서 적합한 것은 연수고 경수는 안 됩니다. 하나 첫 번째. 그러면 이 OX라는 지문과 연관해서 그러면 이 탄산칼슘 함유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연수는 제가 90ppm 이하, 경수는 110ppm 이상입니다. 라고 해서 연수, 경수 이렇게 하나를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더. 그럼 요 2가지를 정리하시고 그러면 경수를 보일러 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수를 보일러 용수로 썼을 때 경수를 보일러 용수로 썼을 때 이때는 왜 쓰면 안 된가요? 그래서 보일러 내면에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저희가 스케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스케일을 하게 되면 이게 보일러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보일러라고 하면 지금 이게 보일러입니다. 이게 이 보일러 내면 이렇게 보일러 내면에 금속 찌꺼기 등 이렇게 보일러 벽이나 바닥 이런 내면에 이게 달라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보일러 내면에 이렇게 금속 찌꺼기 등이 부착된 상태에서 이게 보일러를 가열했다라면 왜? 이와 같은 금속 찌꺼기가 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경수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건 쓰지 말고 저건 뭘 쓰세요? 연수를 써라. 근데 문제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와 같이 스케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현상을 또는 어떤 피해 현상을 유발할 수 있냐 요걸 또 가지고 시험을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교재 가보시면 에서 04번에 보일러 용수에 관리다 그래서 일단 기억번 니은 스케일 방지 및 부식 방지를 위해서 연수를 사용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보일러 용수로 경수를 사용하면 스케일이 발생합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5번의 기억, 지금 스케일러 피해 및 대책은 뭐나요? 그래서 일단 지문에 A번부터 저희가 H번까지 쭉 해서 나와 있는 지문들 중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쭉 읽어 가셔야 돼. 그 중에는 한번 물었던 질문은 C번에 배기가스 온도를 상승시킨다. 아무래도 이 보일러가 스케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규정 시간 이상 아무래도 이 스케일이 발생돼 이게 이 보일러 찌꺼기 끼면 어떻게 돼? 이 보일러를 가열해도 보일러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일러가 규정 시간 이상 돌아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연료 소비량도 증대가 되고 그 나원은 뭐예요? 이 나원은 저희가 연료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보일러가 정해진 시간 이상 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이상 보일러가 돌아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 나오는 이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진다. 근데 높아진다 이거를 높이란 지문을 이거를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해서 지문을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케일이 발생하면 가장 지문 중에 이제 보면 스케일러는 일단 5번의 기억의 피해 유발력 관련 현상 이제 가보시면 일단 지문 A번에 전열량이 감소되며 보일러 효율을 저하시킨다. A번. B. 연료 소비량이 증대된다. C. 배기가스 온도를 상승시킨다. 그 다음 2하고 F번에 보일러 수의 순환악화 및 통수공. 여기서는 말한 통수공은 다른 건 아니에요. 통수공이란 것은 보일러 용수가 즉 이 보일러 용수 이 물이 지나가는 구멍을 이거를 저희가 통수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나가는 구멍을 이 통수공을 찌꺼기 등 뭐 할 수 있다? 막아볼 수 있다. 그래서 통수공을 차단시킵니다. F 국부 과열 현상이나 부식 촉진 보일러가 규정 이상 돌아가면 결국 어떻게 그 내 온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부식을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식을 촉진시키고요. 당연히 그럴수록 보일러가 규정 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A번부터 H번인데 그 중에 A, B, C, E 그 다음에 저희가 H번 정도 해서 여러 가지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질문 여러분 꼭 정리하셔서 보일러 용수 관련해서 세 가지였어요. 연수, 경수냐 선택 그리고 탄산칼슘 함유량이 얼마가 되냐 두 번째, 세 번째는 경수를 썼을 때 발생하는 피해 그 스케일로 한 피해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해서 세 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대책은 저희가 지금 가보면 질문에 첨관제를 주어서 이 보일러 내에 이와 같이 첨관제를 넣게 되면 이 찌꺼기 등이 이 벽에 달라붙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는 역할의 약품인 첨관제를 넣어서 스케일이
발생되는 것을 뭐 여기를 뭐 최소화한다 또는 뭐 차단한다는 의미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저희가 첨관제 가지고는 물어보진 않았고요. 만약에 보일러 내 스케일의 어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문이 나왔을 때 그때는 첨관제를 넣어서 보일러 스케일 그 보일러 스케일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준다라는 지문 정도 혹시 하나를 대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급탕 설비까지 해서 저희가 5조를 마치고 이번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